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죠. 이 엔터 산업은 아티스트를 통해서 모든 수익이 창출되는 만큼 이 회사는 지금 괜찮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요즘 가수 임영웅이 지난해 연간 소득이 2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좀 그 수익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역대급 비난을 받고 있죠. 네, 역대급 음주운전이었던 것 거의 같습니다. 전 국민의 공공의 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사건 자체가 워낙 역대급입니다. 그 소속사가 직접 나서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고 당사자인 김호중 씨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는 역대급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조직적 은폐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상황에서 공연을 강행을 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야, 이제 저러고 싶을까? 대중이 웃음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돈에 환장한 거 아니냐, 속된 말로 돈에 환장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더 크게 이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왜 저렇게 욕을 먹고 조직적 은폐가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공연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데 대해서 좀 회사 소속사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일부 이제 기사로도 조금 보도가 된 상황인데 제가 재무제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오늘 저희들 녹화를 하고 있는 29일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김호중이 음주운전으로 그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나서 도주를 했고, 그때 이제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서 대신 자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 통화 녹취를 경찰이 확보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자동 녹취가 됐나 보죠. 그렇죠. 이거 보면 보통은 예를 들어서 매니저가 스스로 가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운전한 걸로 할게 이러는 경우는 가끔가다가 있긴 한데, 사고를 낸 당사자가 매니저한테 네가 대신 자수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는 야, 이거 참 좀 실망스러운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사건이고요. 이게 매니저의 그 스마트폰에 그 녹음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동 녹음 기능이 그 스마트폰에 들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된 거짓말을 시도를 하고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이게 어떤 회사인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지금 현재 지분율을 볼게요. 23년 말 기준으로 지분율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광득, 최재호, 정찬우 이 세 사람이 21년 말 기준으로 보면 33.3%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죠. 여기 정찬우 씨는 컬투쇼 그 정찬우 씨.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죠. 여기 지분을 갖고 있군요. 그렇죠. 이 세 사람이 이제 딱 3분의 1씩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18년 초에 설립됐고요. 자본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주식을 2만 주를 발행했으니까 1억 원 나누기 2만 주 하면 그 주당 5천 원의 주식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만 주, 주당 5천 원으로 계산한 2만 주를 이 설립자 세 사람이 3분의 1씩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지분율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카오엔터가 새로운 주주로 등장하죠. 10%. 그 다음에 SBS 미디어넷이 한 3.6%. 반면에 요 앞에 세 사람은 지분율이 좀 줄어들죠. 근데 이제 이광득, 이제 회사 대표죠. 5% 줄어들고, 최재호가 3.6% 감소하고, 정찬우가 5% 감소했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광득하고 정찬우의 그 지분 각각 5%씩 감소한 부분 합하면 10%죠, 그죠? 이걸 카카오가 산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서 각 5%씩 해서 10%를 카카오가 샀죠. 그 다음에
최재호 이사가 매각한 3.6%는 SBS 미디어넷이 이렇게 샀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광덕하고 정찬우는 주당 375만 원에 네. 팔았습니다. 아까 주당 5,000원의 가치가 375만 그렇죠. 원까지 확대된 거군요. 예, 예.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회사로부터 주당 5,000원의 주식을 받았는데 매각할 때는 주당 375만 원 해서 이광덕도 37.5억에 팔았고 정찬우도 37억 5천만 원에 팔았죠. 그 다음에 여기 최재호 이사는 생각 엔터테인먼트 회사 밸류를 1,000억 원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이 1,000억 원의 3.6%니까 36억 원을 받고 SBS 미디어넷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수십억 원의 그 차익을 이 사람들은 중간에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서 그런 이익을 차익을 이제 얻은 건데요. 요거를 이제 참고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22년도 감사 보고서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있죠. 네. 생각 엔터테인먼트 지분 10%를 사는데 취득원가가 여기 보시면 7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엔터 10%를 75억에 샀고 이광덕, 정찬우 두 사람이 똑같은 지분율 각각 5%씩 나눠서 팔았으니까 각각 37.5억씩 주당 375만 원에 팔았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2018년도에 설립을 해서 뭐 2022년도 중에 주당 375만 원에 팔았다는 것은 회사를 나름대로 잘 경영을 해왔다. 기업 가치를 잘 이제 올리고 있던 중이었다.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올해 5월 14일 날 이제 거의 뭐 천재지변급의 사고가 터지는 거죠. 사실은 뭐 이게 천재지변이 된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이죠. 5월 14일 날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바로 뭐 구리에 있는 어떤 그 모텔로 도주를 했죠. 그 다음에 이광덕 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사고를 냈다 그러고 뭐 매니저한테 이제 대신 자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소속사 본부장이 김호중 차에 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또 은닉을 했습니다. 뭐 동아일보 뭐 맞아요.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경찰에서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근데 뭐 삼켰다 뭐 그게 사실이면 굉장히 엽기적인 거죠. 영화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죠. 몬도가네 같은 일이죠. 예, 근데 엽기적인 일인데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보도는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유명한 아주 희대의 발언을 김호중 씨가 또 하게 되죠. 네. 뭡니까? 술을 입에는 댔지만 마시지 않았다요. 그렇죠. 술잔에 입은 댔대요. 근데 안 마셨대요. 예. 술잔에 입은 댔지만 안 마셨다. 이게 예전에 김상혁 씨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역대급 발언인 것 같습니다. 술에 입은 댔지만 술잔에 입은 댔지만 안 마셨다. 근데 이게 우리 그 수많은 언론들의 추적 보도 또 네티즌 수사대의 보도 추적을 해보니까 굉장히 만취해서 주점에서 비틀거리면서 나오면서 뭐 대리운전해서 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다 드러났죠. 뭐 술집 종업원들의 진술도 있고. 이게 참 아쉬운 게 CCTV와 목격자들이 있을 텐데 이걸 그렇게 덮으려 했던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5월 18일하고 5월 19일 그 창원 공연을 강행을 합니다. 이러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죠. 5월 23일하고 24일 서울 공연도 강행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근데 5월 23일 서울 공연은 했는데 24일 공연은 왜 못했냐면 24일 날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24일은 유치장에 들어가는 바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감이 되는 바람에 공연이 무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6월달 예정된 공연도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됐으면 계속해서 공연을 계속 이어갔을 거라는 거죠. 손가락질을 계속 받더라도. 정말 대단한 멘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저렇게 저 정도면 나서서 사과를 하고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숙하고 공연은 제가 나서지 않겠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래도 나는 공연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연 강행을 발표를 한 이유가 뭘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회사 재무제표에서 어떤 그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 손익계산서를 보면 23년도에 뭐 한 187억 매출이죠. 영업이익이 한 33억 정도 났습니다. 네. 아마 해마다 그 나름대로 굉장히 견조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고 손익 구조상으로는 뭐 회사가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그렇게 경영을 계속 해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재무 상태표를 보면 한 가지 탁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부채 중에서 이게 선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23년도에 전체 부채가 173억인데 선수금이 125억으로 이렇게 잡혀 있죠. 이게 제가 첫 볼 때도 전체 부채 대비해서 이게 선수금 부채의 규모가 좀 크다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금이라는 게 기업이 뭐 공사를 하거나 상품 판매하기 전에 미리 받는 거 그걸 선수금이라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회계에서 말하는 부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네. 의무를 그 부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나 상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고 납품해 주기로 하고 미리 받은 돈, 그 당연히 선수금이죠. 미리 받은 돈.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미리 받은 돈. 그렇게 제품을 납품해 주기로 하고 돈을 미리 받으면 나에게는 제품을 납품해 줘야 될 의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부채가 되는 겁니다. 당장은 부채로 잡히지만 나중에는 그렇죠. 매출 전환이 되는 나중에는 거죠. 매출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미리 돈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의무가 붙은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채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선수금 부채가 되는데 그 의무 이행이 끝나면 부채는 없애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약속한 대로 뭐 납품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MTN이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 야유회를 가는데 김밥을 주문하면서 김밥 가게에 100만 원을 줬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어디 산으로 김밥을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김밥 사장님은 그 100만 원을 선수금 부채로 인식을 하죠. 김밥을 납품해 줘야 될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토요일 날 그 산행지에 김밥 이야기하니까 지금 입에 침을 넣었죠. 네. 네. 지금 배가 고플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김밥을 이제 딱 갖다 주고 나면 의무를 이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이제 부채는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로 잡히는 100만 원 매출로 이제 전환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부채로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매출 전환이 예정돼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의무를 이행하면 매출 전환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에 선수금이 많으면 그거를 좀 좋게 봅니다. 아, 이거 매출 전환이 예정돼 있는 부채가 있구나. 앞으로 매출이 커지겠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문제겠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변수가 생겼을 때 의무 되지 이행을 않을까. 못 하게 되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네. 그러면 선수금 받았던 거 토해내야 되죠. 의무 이행을 못 했으니까. 근데 이런 그 엔터 회사 같은 경우는 의무 이행을 못 하게 되면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그 돈을 토해내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고 굉장한 위약금을 물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리스크네요. 네, 그러니까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22년도에는 전체 부채 대비 선수금 비중이 50%입니다.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전체 부채 대비 선수금 비중이 72%나 돼요. 그럼 우리가 이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엔터는 어느 정도냐? 이게 보시면 안테나라는 그 음악 전문 그 엔터테인먼트 연예 기획사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마 생각 엔터테인먼트하고 사이즈가 약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22년도에는 전체 부채 대비 선수금이 19.7%, 23년도에는 전체 부채 대비 선수금 비중이 29%밖에 안 됩니다.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압도적으로 선수금 비중이 큰 편이에요. 아까 보니까 여기는 70%나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이브 계열의 레이블들 보면 플레디스 엔터가 724억 전체 부채 중에서 선수금이 한 109억 정도, 소스 뮤직은 237억 부채 중에 선수금은 18억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민희진 대표가 있는 어도도 218억 전체 부채 중에 선수금은 대략 한 4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정상적으로 선수금 비중이 높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 선수금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콘서트, 뭐 공연 같은 걸 해주기로 하고 미리 받은 돈이나 아니면 음반 같은 걸 이제 음반 유통사한테서 그 미리 음반을 공급해 주기로 네. 하고 이제 미리 받은 돈도 있을 거고 광고 CF 같은 거 찍잖아요. 네. 그러면 광고 회사로부터 이제 계약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아티스트가 그 광고를 찍어줘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계약금도 이제 선수금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회사 관계자들 생각엔트는 회사 관계자들이 다 잠적을 하고 뭐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수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는 못했지만 뭐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콘서트가 예정돼 있으면 티켓을 미리 팔잖아요. 네. 그러면 그 티켓 판매사로부터 티켓 판매 대금을 연예기획사가 미리 받게 되면 그게 그거는 선수금으로 그렇죠. 잡힐 수 있겠군요. 아티스트가 그 공연을 해줘야 될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선수금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이행해주고 나면 이제 매출로 전환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선수금 부채 의무가 부과된 그 돈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공연을 안 해주면 엄청난 위약금, 선수금 받은 거 토해내야 되고 몇 배의 위약금이 이제 이행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저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온갖 공연을 강행할 욕을 수 있겠네요. 먹어가면서도 공연을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현금 흐름표, 현금 캐시플로우를 보면 여기 눈에 띄는 게 여기 보면 매도 가능 증권 취득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네, 매도 가능 증권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매도 가능 증권은 이제 쉽게 말해서 뭐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채권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한 60억 정도, 60억 9,800만 원, 한 60억 넘게 뭐 다른 회사 주식 같은 걸 이제 취득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스튜디오 MNC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 20%를 사는데 60억을 썼더라고요. 네. 근데 이 스튜디오 MNC라고 하는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스타 플래닛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네. 이 스타 플래닛은 K-팝 트로트 팬덤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생각엔터의 소속 그 연예인들을 보니까 아티스트들을 보니까 트로트 가수들이 좀 많아요. 그 미스트롯에서 뭐 입상한 가수들 이런 가수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호중이 뭐 제일 이제 내세울 만한 스타고 또 나머지 이제 또 트로트 가수들도 많고 하니까 이 트로트 전문 그 팬덤 관리 플랫폼 여기에 지분 취득에 한 60억 정도를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김호중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꽤 뭐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투자도 있었고, 하고 그런 회사군요. 네, 여기 이제 뭐 그 트로트 플랫폼 같은 데다가도 투자도 하고 공격적으로 좀 사세를 키워 나가는 중이었다. 다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선수금이 과도했고 왜 저렇게 미리 받아야 되는 돈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뭐 회사가 그렇게 나쁜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뭐 건실한 회사였다. 견조한 회사였다 이렇게 판단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폐업 위기다 이렇게 얘기도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이 상황에서는 회사가 계속 그 영업을 해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표 구속됐죠, 본부장 구속됐죠. 그 다음에 소속 그 주력 아티스트가 이제 구속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홈페이지 접속을 해봤더니 지금 홈페이지는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거기 보면 임직원들 전원 퇴사하겠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직 이제 변경을 결정했다 하는 거하고 매니지먼트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같고요. 지금 뭐 소속 연예인들은 그냥 전속 계약을 다 종료할 생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소속 연예인 중에는 손호준 씨도 있고, 예, 그 광규형, 손호준 씨도. 김광규 맞아요, 씨도 김광규도 있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뭐 네, 황당하게 된 거죠. 뭐 소속 네. 연예인도 황당하게 됐는데 지금 만약에 사업을 접는다 그래서 청산까지 가게 되면 이제 비찬치 하는 거죠. 뭐 네. 회사 자금 회수할 수 있는 거는 다 회수해 가지고 빚 갚는 데 다 쓰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이제 주주들이 이제 나눠 가지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 뭐 얼마나 남을지 주주들이 얼마나 나눠 가질지는 뭐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카카오엔터가 10%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군요. 그렇죠. 카카오엔터 뭐 하나도 못 건질 수도 있고 일부라도 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임영웅 우리 이제 음악계의 대세로 부상하고 있는 임영웅은 2023년에 얼마나 벌었을까? 이미지가 좋은 트롯 가수죠. 이 부분도 뭐 조금 일부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25일하고 26일 이틀 동안 그 임영웅이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 10만 명 정도 밴들 앞에서 공연을 했더라고요. 우리 임영웅 씨는 뭐 엄청나게 이미지가 좋죠. 굉장히 네, 모범생이고 바른 깔끔하고 이미지죠. 선하고 착하고 뭐 실상은 어떤지는 뭐 잘 안 겪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겉으로 비춰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가수고 뭐 실제로 이 임영웅 씨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뭐 실제 생활도 그만큼 깔끔한 가수라고 하는데 그 임영웅 그 소속사가 이제 물고기 뮤직이라고 있습니다. 예, 물고기 뮤직이라고 있는데 이 소속 아티스트가 임영웅이 유일해요. 1인 기획사군요. 그러니까 1인 기획사인데 여기 주주를 보면 신정훈 외 2인이 50%, 임영웅 50%. 그러니까 세 사람이 50%를 나눠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는 임영웅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임영웅이 뭐 거의 뭐 개인 대주주나 다름없는 회사로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도 보면 한 360억의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 매출이 참 다양하죠. 네. 매출 구성을 보면 공연 수입, 음원 음반, 그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유튜브, 임영웅 유튜브, 그다음에 광고, 또 임대료, 그다음에 기타 수입. 요 기타 수입은 제가 볼 때는 그 임영웅 쇼핑몰 굿즈 그 수입 같아요. 그리고 영업 비용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요. 영업 비용에 보시면 용역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용역비 어떤 게 들어갈 수 예, 있을까요? 이 영업 비용 중에서 제일 23년도 같은 경우는 246억 영업 비용 중에서 192억이 용역비로 나갔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이제 이 용역비 구성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뭐 영업이익이 한 113억, 그러니까 매출 360억에 영업이익 113억이니까 굉장히 이익률이 높은 그런 회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연하고 음원 음반 수입이 조금 줄어든 거는 콘서트 횟수가 이제 좀 감소했었고 미디어 콘텐츠 수입이 급증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미디어 콘텐츠가 22년도에 한 8억 되던 게 지금 5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미디어 이게 콘텐츠 유튜브. 유튜브요. 예, 임영웅 유튜브가 162만입니다. 저희 프로에 한번 모셔야겠네요. 예, 우리 경제야 놀자가 뭐 오늘 20만을 돌파를 했는데 예, 임영웅은 162만이고 임영웅 그 쇼츠 채널도 공식적으로 지금 31만 그 구독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있습니다. 그 팬카페에 들어가 보면 쇼핑몰이 있거든요. 그 임영웅 쇼핑몰. 요 쇼핑몰에서도 한 수십억 정도 그 매출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원봉 이런 거 살 수 있는 거군요. 예, 응원봉도 있고 의류도 있고 각종 액세서리들 그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 주석에 보시면 네.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특수관계자가 누구냐면 자 소속 아티스트인데 주주다. 임영웅이죠. 그럼. 소속 아티스트이면서 주주면 임영웅이죠. 그럼 임영웅하고 회사는 어떤 거래를 했느냐? 여기 보시면 당기, 그러니까 2023년도에 임영웅한테 지급한 용역비가 192억이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요 옆에 보면 미지급한 돈이 한 31억 정도 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임영웅한테 지급한 이 용역비 192억하고 아직 지급 안 한 돈 31억. 요 두 개를 이 더한 게 이게 임영웅의 2023년 그 소득이냐? 요건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192억 이 용역비 이 192억 안에는 준 돈하고 줘야 될 돈을 다 합쳐서 192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 돈하고 줘야 될 돈 다 합쳐서 192억인데 줘야 될 것만 따로 떼놓고 보면 한 31억 정도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네. 임영웅이 공연을 해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용역을 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거는 192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재무제표 주석에 보면 이 회사가 23년도에 20억 배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임영웅이 주요 주주니까 배당을 받았군요. 임영웅이 50% 주주니까 이 중에 10억 받았겠죠. 그렇게 본다면 노래 부른 용역비로 192억, 그 다음에 배당으로 10억 그러면 임영웅이 작년에 202억을 받았다. 네. 202억이면 그 월 기준으로 월 평균으로는 한 15억 이상, 18억 정도. 18억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6천만 원. 네, 엄청 그러니까 많네요. 하루에 6천만 원 버는 거예요. 네, 누군가는 연봉 6천을 벌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정말 대단한 가수네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에 보니까 임영웅이 생각보다 좀 못 버네 하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하루에 6천만 원을 버는데 생각보다 못 번다니. 그래서 좀 그 기사를 보고 약간 화가 나긴 했는데 어마어마한 가수죠. 예. 네, 오늘은 트롯 가수 특집이었습니다. 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많은데 이 회사는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많았는데 재무제표를 통해서 왜 그렇게 공연을 강행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임영웅이 지난해 200억을 넘게 벌었다는데 어떻게 해서 벌어들였는지에 대해서도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밌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